주제가 바람을 그리고 제목이 바람을 그리는데 어떤 작가는 사실적인 작가들은 이 바람을 그려야 되잖아. 그럴 때는 바람에 보이는 바람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잖아. 그죠?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 바람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흔들림, 나무에 흔들어지는 흔들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이쪽에서 바람에 보면은 나뭇가지가 이쪽으로 부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겠죠. 꿀뚝에 연기가 쫙 그 연기에 나오는 것을 바람이 부는 연기의 어떤 흐름으로서 이렇게 뭉글뭉글한 이런 연기의 흐름을 이 바람이 이 바람 부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기를 그릴 때 전기의 이런 어떤 형태가 있게 추상적 형태가 있게 이것을 찌릿하고 이렇게 사람이 놀라는 모습으로 전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작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추상하고 비구상이 하는 구상이 없는 형태가 없는 작가들은 어떻게 그걸 표현해야 돼요? 전기와 바람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으로, 색으로, 면으로 끓고 뿌리고 헛치고 자기가 이런 모습들을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큰 압력을 주고 말이야. 팍 눌러갖고 막 문지르고 이러면서 그것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면선, 점 이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끌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균형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조화롭게 그려야 되고 이런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래 추상미술하는 사람들도 막 흩치고 뿌리고 끌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자기 몸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그것에 입각해서 작품이 나오는 그런 상식적인 미술 상식, 여러분들의 미술에 대한 알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음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과 함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여러분들 음악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가요를 들을 때 여러분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는 그 다음에 내가 가사를 모르겠는데 여튼 그 모습은 보리밭을 그리고 그 사이에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쫙 그리면서 그게 이제 그 노래로 그렇게 연상이 되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보리밭 사이길로 가면서 자기 그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듣는 게 연상이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구상작품이다. 구상. 그리고 추상은 그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사가 없어요. 바바바바 이렇게 나오잖아. 바바바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딱 들으면서 이거는 자기의 그냥 생각 느낌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형상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추상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으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이 작가는 이 작품을 그릴 때 추상 미술을 할 때 그 미술의 요소와 원리에 입각해서 그렸지만은 자기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렸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선을 그리고 왜 저렇게 낙서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낙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이 글씨 같지만 이 허옇게 글씨가 그냥 막 손 가는 대로 움직임이에요. 근육의 움직임이 그냥 손의 움직임을 막 흰색으로 막 이렇게 그리는 이것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다가 여기 밑에 막 줄을 이렇게 꺾고 점을 찍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하는 저거 와전에 작가가 작가한테 물어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세월의 삶의 흔적이다. 내가 나의 인생의 히스토리다. 이것이 이런 감성들이 내한테 있었다. 근데 그것이 난 사실은 그런 모습들 내가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는 모습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또 내가 집에서 토스트를 해가 밥 먹는 것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감성이 막 화가 나고 즐겁고 이런 행복한 이런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라이프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이에요. 이게. 그렇잖아. 그런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나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피카소를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피카소의 삶을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떤가,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다 연구를 하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다. 입체파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작가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유명하니까.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는 안 유명하죠. 새. 찌집에 이렇게 묶는데 짹짹짹 이렇게 하죠. 짹짹짹 아침에 눈을 탁 뜰 때 짹짹짹 소리 났어요. 너무나 즐거웠죠. 햇살이 쫙 비치는 하늘된 청아한 얇은 커튼을 쫙 한데 뒤에서 그 창문 너머에서 새소리가 칙칙칙 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새가 쫙 짹짹하는 그 노래소리죠. 노래소리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소리에 대한 뜻을 내가 모르겠어요. 새도 그 뜻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짹짹짹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면서 이 새가 왜 자기가 이쁜지도 모르고 그냥 짹짹짹 하는 음성이 타고났겠죠, 목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끼는 만큼 보는 거다. 아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홍준 교수 문화유산 답석, 나의 문화유산 답석 1, 2, 3점 나왔는데 내가 미술대학을 다닐 때 사실은 유홍준 교수한테서 미술을 배웠습니다. 이 미술 서양 이론을 배웠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석에 대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어떠한 한국적 그 유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한 학기 정도 배우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민족미술이라고 유홍준 교수가 그 예전에 민족미술인 협회라고 거기에 있는 회원인데 선생님도 한때 잠깐 민미협에서 들어가서 잠깐 작업을 그리 미술이 한국적 미술 찾다 헤매다가 이런 민족 미술에 제가 또 살짝 관심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다 그것이 또 이제 민족 미술이 좀 도태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 내가 즐거운 미술로 이렇게 추상 미술 쪽으로 저는 넘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추상 미술 하게 됐고 그렇게 했는데 뭐 말이 왜 또 용준 교수 이야기 그렇듯이 여러분들 작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건 잘 모른다. 그리고 뭐 새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꽃도 그런 거예요. 꽃이 장미, 5월의 장미, 장미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붉은 장미가 이제 능쿨 장미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이 장미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쁜 꽃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장미 스스로는 모른다. 그러나요? 그 장미가 알 필요도 없을 거예요. 내가 햇빛을 몇 프로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물을 뭐 얼마를 먹고 습기를 얼마를 먹어본 갖고 나는 이런 꽃을 피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꽃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돼. 아는 만큼 보면 돼. 그 모든 아는 것이 바로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도 따라 있는 미적 관계, 미적 감수성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미술, 여러분들의 생활, 역사 이게 오면서 들었는 거, 본 거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삼천포 빠지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대비죠. 대비에 대한 마티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점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진도가 좀 늦죠. 오늘 여러 가지로 진도가 조금 늦는데 제가 조금만 다시 정신을 모으고 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